지난 시간 7종 7금이 실화이냐 허구이냐에 대해 다뤄봤는데요. 이번 영상은 그 후속편입니다. 오늘 손찬이 형은 제갈량의 남정이 성공적이었냐 실패였냐 고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편 못지않게 흥미로운 내용일 것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최근 들어서 제갈량의 남정은 사실상 실패다라는 의견이 다수설 입지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 근거로는 제갈량의 남정이 끝난 이후에 다시 모반이 일어났던 기록이 정사 곳곳에 있기 때문인데요. 앞선 영상에서 언급했지만 오늘 주제의 중요한 내용이라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정사 2회 전 군대가 복귀하자 남방의 만족은 또 모반하여 수비대장을 죽였다. 2회가 직접 토벌하여 반란 주동자들의 뿌리를 뽑고 호족들을 성도로 강제 이주시켰으며 군마, 금, 은, 소가죽을 공물로 바치게 했다. 이 정사와 동일한 사건이 화양국지에서는 내용이 상당히 배치됩니다. 화양국지 남중지, 제갈량이 맹획과 맹염 같은 중걸들을 관속으로 삼으니 맹염은 보안장군, 맹획은 어사중승을 맡았다. 그곳에서 금, 은, 단, 소, 말 등이 바쳐지니 도독은 항상 그곳 사람들을 중용했다. 남중지에도 장이 쿠임, 마충한테 토벌되는 작은 모반이 나오긴 하는데 2회가 죽은 뒤입니다. 즉 정사에서는 제갈량이 군을 물리고 바로 모반이 일어나서 2회가 토벌했다 나오고 화양국지 남중지에는 2회가 그곳 사람들을 중용했다 나오죠. 또 하나 봐야 될 게 정사 장억전. 일찍이 월수군에서 승상 제갈량이 고정을 토벌한 뒤에 이족과 수족이 반란을 일으켜 태수, 공록과 초황을 죽였다. 공록, 초황 눈여겨보시고요. 이때부터 태수가 치소를 월수군으로부터 800열이 떨어진 안상현에 두니 그 군은 이름뿐이게 되었다. 화양국지 촉지, 월수 대수, 고정이 왕을 칭하며 도독 이승지를 보내 제동사람 초왕을 살해하니 월수군이 전멸하였다. 승상 제갈량이 공록을 보내 안상현에서 태수의 직을 받게 했는데 안상현은 월수에서 800열이 떨어져 있으니 월수군은 이름만 있을 뿐이었다. 죽은 사람도 같고 같은 표현인데 시기가 다르죠. 정사 장억전대로라면 초왕이라는 사람은 제갈량 남정 이후에 죽는 것이고 화양국지에 따르면 초왕은 제갈량이 노수를 건너기 전, 즉 남정 전에 고정한테 죽는 것입니다. 물론 남중에서의 장억의 활약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장억이 남중 지역에서 상당히 유명세를 떨쳐서 이 지역의 기념비에 동상에 전설도 있다 하죠. 그런데 남중이 시끄러워져서 촉조정이 이곳을 되찾고자 장억을 이곳 지휘관으로 임명한 시기는 236년 이후, 그리고 평정한 게 240년 전후. 이때는 이미 제갈량은 죽었습니다. 우리의 포인트는 과연 제갈량의 남정이 배후의 화근을 없애고 물자 조달을 하기 위한, 즉 북벌을 위한 성공적인 평정이었냐 거든요. 결론적으로 제갈량의 남정은 정사를 참조하면 실패한 원종이고 화양국지를 참조하면 성공한 원종인 것이죠. 정사는 당대에 쓰여진 기록이고 화양국지는 촉 지역에 관해서는 정사보다 전문적입니다. 두 사서의 입지와 위상에 대해서는 정사 위서, 촉서, 오서와 화양국지는 모두 사찬서입니다. 조정의 지원으로 학자들을 여러 명 붙여서 집필된 관찬서나 황제가 직접 집필한 어찬서가 아니라는 얘기죠. 어떤 것을 믿어야 할까요? 시대를 거슬러서 추측해봅니다. 진수는 처음에는 촉에서 벼슬을 했습니다. 물론 진수가 233년생이라 임간했을 때는 시기상으로는 이때와 몇십 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진수는 초주의 제자로 나와있고 초주는 제갈량과 같은 시기에 벼슬을 한 인물이기 때문에 정사에 반영할 충분한 간접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왕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촉에서 진수와 같은 시기 벼슬을 한 사람이고 심지어 진수와 친분이 있습니다. 촉이 망하고 항장들이 낙양으로 강제 이주되는데 이 중 진수, 이밀, 수량, 이양, 두열, 왕숭이 있었고 이 6명이 익주에서 온 육중걸로 불렸다 이런 썰도 있는데 진수, 수량, 이양은 서로 헐뜯고 싸웠다. 그래서 진수가 이양은 열전에서 배제했다는 썰도 있죠. 오직 왕숭만이 성정이 너그러워 진수를 포함한 5명과 줄곧 깊은 우정을 유지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숭이 촉서를 쓴 촉의 사관입니다. 물론 이 왕숭의 촉서는 전해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해한 것은 진수는 왕숭과 교분이 있고 왕숭이 역사서를 쓴 것을 뻔히 알았음에도 정사 후주전에서 평하기를 제갈량이 정치에 통달하였으나 사관을 두지 않아 정사가 많이 유실되었으니 이런 일에는 주도 면밀하지 못하였다 라고 남겨놓았는데요.
물론 여기에서 얘기하는 사관이 의미가 다르다는 의견도 있지만 왕숭이 촉에서 벼슬이 동관랑이었습니다. 동관은 우리나라로 치면 규장각 같은 곳이에요. 양서들을 모아 새로운 책을 집필하고 집대성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사관이 없다고 볼 수 없죠. 그런데 진수의 촉서와 왕숭의 촉서가 그 내용이 배치됩니다. 강유에 대한 평가만 해도. 진수의 경우 어차피 안 될 거 작은 나라에서 소란스럽게 할 게 뭐 있었냐. 왕숭의 경우 당시 등해가 필요한 병사 2만을 끌고 왔는데 강유가 10만 군사로 남쪽으로 돌아갔다면 등해를 사로잡았을 것이고 이후 종회를 막았더라면 촉의 존망이 예측할 수 없었을 것인데 길을 삥 돌아서 파연으로 가버렸고 이에 등해가 지름길로 성도에 이르렀다. 참으로 아깝다 라고 평했거든요. 그런데 왕숭의 촉서는 전해 내려오지 않는다 했잖아요. 바로 화양국지의 왕숭의 평이 나옵니다. 왕숭의 유선에 대한 평도 나오고요. 화양국지는 상거가 이 시대 100년 후인 동진시대 350년 전후에 편찬한 책이고 상당히 디테일한 사서입니다. 그렇다고 소설이냐? 아닙니다. 내용이 재미가 없고 상당히 건조합니다. 운남군은 촉건흥 3년에 설치했는데 속현은 7개이며 1만호이다. 낙양에서 6343리 떨어져 있으며 동화포가 나오고 공작이 2월에 있다가 3월에 돌아간다. 가축을 기르지만 양잠을 하지 않는다. 대략 이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화양국지에 고대 문명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촉은 인황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인황이라 하면 사망호제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두우라는 왕이 있었는데 죄를 칭하여 스스로 망제라 하였다. 이런 두우설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양국지에 고대 이 지역에서 코끼리가 난다, 특산물이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중국에서 코끼리가 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였죠. 어떤 유물이 발견되기 전에는요. 놀랍게도 1986년에 이 지역에서 화양국지에 기록된 파촉 문명을 떠올리게 하는 청동기 유물들이 발굴됩니다. 그리고 코끼리 상아도 나와요. 이 파촉 문명은 3000에서 5000년 전 것으로 황하 문명에 버금가는 완전 다른 문명이거든요. 즉 화양국지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사서이고 왕숭의 기록이 여기 나오는 것으로 봐서 당시 350년 동진시대에는 왕숭의 촉서가 소실되지 않았고 상거는 왕숭의 촉서를 인용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진수가 내용을 의도적으로 조작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진식 아들설, 정의 자손 뇌물설 다 근거가 없거든요. 조비가 정의의 3족을 멸했는데 정의의 아들들한테 진수가 뇌물을 달라 했는데 안 줘서 정의 열전이 없다는 등 오히려 진수는 제갈 시집을 편찬해서 황제한테 바칠 때 진나라 전신인 위나라의 불리한 내용까지 모두 기록해서 폐하께서는 현명하시니 적의 장점도 받아들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두렵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폐하께 머리를 조아립니다 해서 승진합니다. 다만 여기서 무엇이 더욱 신빙성 있는 내용이냐를 따질 때 진수가 왕숭을 두고 촉에 사관이 없다고 평하여 왕숭의 촉서를 배제했을 정황, 파촉 지역에 하나여 정사보다 화양국지의 신빙성이 우수하다는 정황을 고려하면 제갈량의 남중정벌은 꽤나 성공한 작전이었다. 참고로 진수의 정사는 위서가 으뜸이죠. 오서도 사실 오나라 항장들과 의논해서 편찬했다곤 하는데 사실 위소가 쓴 오서를 그대로 베낀 이력이 많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승상손소 기록이 없어요. 오나라 초대 승상의 열전이 없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위소가 손호한테 죽어버려요. 위소가 역사서를 다 못 썼으니 제발 살려달라 하는데 손호가 그냥 죽이거든요. 위소의 오서는 미완이라는 거죠. 참 아쉬운 대목입니다. 위소가 좀 더 살아서 손호가 항복하고 진수와 위소가 만날 수 있었다면 오늘날의 오서는 좀 더 풍족했겠죠. 오늘 내용 재밌으셨나요? 제갈량의 남정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